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43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자 LA 중앙일보 1면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의원인 미셸 스틸과 영김 연방하원 의원이 총기협회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가 톱으로 실렸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나 로컬 정부 차원의 정치 무대에서 한인들이 당선되면 주류사회에서 활동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분위기만 강했는데요. 이번처럼 미국 사회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인 언론에서 다뤄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뉴스는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기사는 아동 19명을 포함해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21일로 1주기를 맞았고 올해도 총기 난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이어 특히 지난달 댈러스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돼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는 소식, 지난 주말에도 LA 한인타운과 미주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된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들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과 총기 옹호 단체로부터의 로비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힙니다. 연방하원 법안 표결 자료에 따르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한인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에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킴 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됐습니다. 거의 매 회기마다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과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표결을 거친 살상무기금지법 역시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117기 의회에서 양당이 공동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법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총기 판매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총기 구매자 신분조사 강화 법안의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론이 찬반 표결을 결정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이런 대조된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전미총기협회, 즉 NRA의 로비와 이에 따른 일관된 당론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RA는 총기 판매와 소지의 법적 기반이 되는 연방수정헌법 2조 수호를 통해 총기 판매와 보급에 유리하도록 입법과 행정에 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 시크릿의 공개 자료와 NRA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영킴 의원은 총 18,636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총 21,98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앤디 김 의원은 기부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RA 측은 그의 낙선을 주도한 후보 측에 22,852달러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NRA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입법 표결 과정에 익숙한 한 단체 인사는 현실적으로 소수계 피해와 총기 규제라는 연관성이 소수계 출신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댈러스 사건처럼 저항력이 없는 무고한 한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인 의원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인 의원들이 어떤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고 어디서 후원금을 받고 어떤 이슈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은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데 더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인 언론의 역할이 더 이상 막무가내신 국뽕 수준을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인 정치인을 보듬고 후원하는 것만이 한인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인 정치인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한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해주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타인종 후보를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나 공간도 우리 한인 사회가
항상 준비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보도됐던 주요 뉴스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과 함께 선포했던 홈리스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추가로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안건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는 그동안 12개 지역구 가운데 한인타운이 속한 10지구를 포함 3개 지역구를 제외한 9개 지역구에서 15개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인들은 한인타운에도 철거해야 할 홈리스 텐트가 많다며 10명 중 7명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다 공정한 홈리스 정책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UC 평의사회는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캠퍼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이 없어 취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서류 미비 학생들이 앞으로 UC 캠퍼스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주의 추방유예, 즉 다카 자격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은 약 4만 4천 명, 이 중 UC 재학생은 4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UC에서의 취업문이 열리면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집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합의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집단 소송에 참여했던 개별 원고에게 합의 내용이 통지됩니다.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는 5월 29일 메모리얼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팬데믹 종식 후 첫 연휴를 즐기려는 한인의 여행 문의 예약이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예약은 지난해보다 업체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인기 투어 상품은 조기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해외여행도 훨씬 늘었다니 점차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명 변호사이자 대형 교회 장로인 한인이 교회의 가정폭력 문제 처리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임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교회는 썬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인데요. 미국 교계와 언론이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꼽는 존 메가더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데니스 조 변호사는 20년 전 발생한 한 여성 교인의 가정폭력 건과 관련해 재조사를 의뢰받았고 조사 결과 당시 교회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알게 돼 당회에 정의 실현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순종해야 한다는 방식의 피해자가 교회 내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교리나 지침도 시대를 반영하지 않으면 유물이나 역사로만 남지 않을까요? 미주 중앙일보의 도깨비 뉴스 243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LA는 이상기후로 계속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